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깊어진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아, 이제 나도 다 살았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흔히들 노후의 행복은 돈과 자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수십억 자산가인데도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매일이 지옥 같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작은 집에서 소소한 연금으로 살아가면서도 얼굴에 늘 온화한 미소를 띠며 아이고 오늘도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공포는 가난이 아니라 바로 지독한 심심함과 막막함입니다. 오늘 저는 고독의 철학자라 불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축제로 바꾸는 5가지 비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훨씬 설레는 풍경이 될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노후의 자존감입니다. 마이너스 걷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거실 소파 위는 아니신가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만 돌리다가 스르륵 잠들기를 반복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녹슬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평생 철칙처럼 지킨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점심 식사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 걷는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썩어버리듯 인간도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다. 사람의 몸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 악취가 나지요. 지금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운동화 끈을 묶으세요. 거창하게 등산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근처 공원을 숨이 살짝 찰 정도로만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참 단순합니다. 다리가 움직이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면 아, 우리 주인이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인지하며 행복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단단한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자식보다 나은 말 없는 친구 마이너스 반려식물. 두 번째 비결은 말 없는 초록색 친구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은 나는 이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전화기는 온종일 울리지 않고 자식들은 제 살길 바빠 안부 전화 한 통 없지요. 이때 많은 분이 외로움을 달래보려 억지로 동창회에 나가거나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기대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위선적인 인간 세상에 지칠 때마다 그의 반려견 아트마를 보며 치유받았습니다. 동물과 자연은 언제나 정직하고 투명하다. 인간처럼 가면을 쓰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께 반려식물을 키워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베란다에 상추 모종 하나, 방 한 구석에 작은 제라늄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만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다시 누군가를 돌보고 살리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공들여 키워도 서운한 말을 하지만 식물은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정직하게 새잎을 틔워 보답합니다. 목마르지? 물 줄게 하며 말을 거는 그 아침의 설레임이 노년의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기다릴 꽃망울이 있는 삶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가슴속 화를 다스리는 비결 마이너스 글쓰기. 세 번째 비결은 하소연하고 싶을 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병은 고혈압도 당뇨도 아닌 바로 화병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참아온 세월이 가슴속에 시커먼 숫덩이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응어리를 풀기 위해 며느리나 친구를 붙잡고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머니 그 얘기 100번도 넘게 하셨어요 라는 면박뿐입니다. 위로받으려다 오히려 상처만 입게 되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고통을 평생 글로 풀어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종이 위에 적어 놓으면 고통은 단지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공책 한 권이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김씨가 나를 무시해서 정말 기분 나빴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아프다. 가슴속 응어리를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적어보세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집이 깨끗해지듯 마음의 쓰레기도 밖으로 배출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글쓰기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영혼을 씻어주는 따뜻한 물 마이너스 음악. 네 번째 비결은 100마디 위로보다 나은 음악입니다. 살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지요. 이럴 때 기분 풀어라, 술 한잔하자라는 논리적인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보다 음악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플루트를 연주하며 자신의 고단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목욕이다. 살면서 덕지덕지 붙은 마음의 때와 상처를 씻어내리는 흐르는 물이다. 우울할 때는 억지로 신나는 노래를 듣지 마세요. 오히려 내 슬픔과 닮은 구슬픈 가락을 들으며 실컷 울어버리세요. 내 안에 고여있던 슬픔이 음악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가면 비로소 마음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틀어놓고 눈을 감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을 위한 콘서트장이 됩니다. 음악은 여러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언제든 곁을 지켜주는 가장 충직한 친구입니다.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영양제 마이너스 독서. 마지막 5번째 비결은 하루 15분 책 읽기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눈도 침침한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독서는 머리 싸매고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책을 펼치는 순간 내 좁은 머릿속으로 공자, 소크라테스, 톨스토이가 들어온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 1:1 과외를 받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기에 젊은 사람들보다 책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며 아, 그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이 침침하시면 오디오북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혹은 산책하면서 지혜로운 친구와 수다를 떨듯 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책장에 꽂힌 책들은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나오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의 고독을 천국으로 바꾸는 5가지 도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걷기, 식물, 글쓰기, 음악, 그리고 독서.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어마어마한 체력이나 돈이 필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할 때 인생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더 이상 전화기를 쳐다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남의 시선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과 연애하듯이 사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내가 나와 사이좋게 지내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 문을 열고 나가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상쾌한 공기 한 모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는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 수경낭자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늘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